봄바람, 내가 만든 사랑에서 벗어나는 법. 사랑이 끝난 뒤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그래도 진심이었잖아. 이 한마디로 모든 걸 정리하려 하죠. 상처도, 후회도, 미련도. 진심이었으니까 괜찮다고, 진심이었으니까 의미 있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근데요, 진심이었다는 말이 항상 사랑이었다는 뜻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랑은 상대방을 향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우도 있어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내가 충분히 좋은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서 시작된 감정들이요. 그런 사랑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심이라고 믿고 싶었던 무언가였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를 너무 사랑했다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사랑을 만들고 있었던 자신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봄이었어요. 모든 게 시작되기 가장 쉬운 계절. 사람들은 봄이 오면 말하죠. 새로 시작하자고. 이번엔 다를 거라고. 이번엔 제대로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겨울 동안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으면서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들거든요. 나도 그 말을 믿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원하면 사랑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상대의 마음도, 관계의 속도도, 감정의 깊이도 조금만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완성할 수 있을 거라고요. 사랑도 결국은 만드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좋은 재료를 고르고 적절한 타이밍에 섞고 정성을 들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무언가처럼요. 그 믿음이 이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이건 누군가를 잃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만든 사랑이 어디까지 사람을 데려갈 수 있는지에 대한 기록이에요.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무엇이 남는지에 대한 이야기. 잡으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들에 대한, 그리고 그 빈자리에서 발견한 진짜 내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1장. 익숙한 세계에 내가 알던 사랑. 그때의 나는 사랑을 꽤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사랑이 뭔지 완벽하게 안다는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어떻게 시작하는지는 알고 있었죠. 몇 번의 경험이 있었고 그 경험들은 나름의 패턴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관심을 표현하는 법, 타이밍을 만드는 법, 관계를 관계처럼 보이게 하는 법. 이런 것들이요. 사랑은 감정이지만 동시에 선택이고 선택은 결국 기술이라고 믿었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같은 거요. 상대방의 반응을 읽고 적절한 순간에 다가가고 거리를 조절하는 것. 그래서 누군가에게 마음이 생기면 그건 이미 절반은 완성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음이 있으니까 노력할 수 있고, 노력하면 관계가 만들어지고, 관계가 만들어지면 사랑이 되는 거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참 단순한 공식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죠. 제2장, 결핍의 발견. 뭔가 빠져있다는 느낌. 그 사람은 조용했어요. 말이 적었고,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고 항상 한 발짝 뒤에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모임에서도 구석에 앉아 있었고 대화할 때도 짧게 대답하는 편이었고 먼저 연락하는 일도 거의 없었어요. 이상하게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왜냐하면 나는 늘 관계를 앞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었거든요. 먼저 말 걸고, 먼저 약속 잡고, 먼저 관심 표현하는 게 익숙했어요. 그게 내 역할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하는 게 관계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의 조용함은 뭔가 달랐어요.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받아들이는 것도 아닌 그냥 비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게 내 적극함이 들어갈 공간처럼 보였어요. 내가 채워줄 수 있는 빈자리처럼, 내가 색을 칠해줄 수 있는 빈 캔버스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이 사람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고, 내가 다가가면 천천히 마음을 열 것 같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특별한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공백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도였다는 걸. 채워져야 할 빈자리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존재하는 방식이었다는 걸. 하지만 그때 나는 그걸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해결해야 할 과제처럼 느껴졌죠. 제3장. 모험의 선택. 내가 만든 시작. 그래서 시작했어요.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자연스러운 질문. 적당한 거리 좁히기. 모든 걸 계획했어요. 어떤 말로 시작할지, 어떤 분위기를 만들지, 어떤 타이밍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 요즘 어때요? 같은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해서 혹시 시간 되면 같이 밥 먹을래요? 같은 제안으로 넘어가고 이거 보면서 생각났어요. 같은 메시지로 연결고리를 만들었어요. 모든 게 부드러웠고 큰 거부도 없었어요. 그 사람은 조용히 대답했고 천천히 약속에 나왔고 가끔씩 웃어주기도 했어요. 나는 그걸 확신이라고 불렀어요. 봐, 잘 되고 있잖아. 매번 만남이 성사될 때마다, 대화가 조금씩 길어질 때마다, 그 사람이 작은 이야기라도 꺼낼 때마다 나는 이게 발전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감정이 쌓이고 있다고, 곧 진짜 연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사실 그건 상대가 들어와 준 게 아니라 내가 관계를 만들어 놓은 상태였어요. 내가 질문하고, 내가 약속을 잡고, 내가 분위기를 만들고, 내가 감정을 해석하고, 내가 다음 단계를 정하는 그 사람은 그저 그 흐름 안에서 거부하지 않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나는 그걸 동일하고 착각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미 균형이 깨져 있었던 거죠. 제4장. 적응과 확장, 사랑이라는 이름의 구조. 우리는 만났고, 함께 시간을 보냈고, 연인처럼 보였어요. 주말마다 약속을 잡았고,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산책도 했어요. 사진도 찍었고, 선물도 주고받았고, 기념일도 만들었어요. 겉으로 보면 완벽한 커플이었죠. 문제는 없었어요. 겉으로는. 다만 대화의 방향은 늘 비슷했고, 감정의 깊이는 항상 내가 먼저 도착했어요. 내가 먼저 보고 싶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나도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라고 하면 왜? 라고 물었지만 더 깊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내가 우리 이런 거 해볼래? 라고 제안하면 좋아라고 했지만 직접 제안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나는 더 말했고, 더 설명했고, 더 확인하려 했어요. 나 좋아해? 우리 잘 되고 있는 거 맞지? 기분 나쁜 거 아니야? 이런 질문들을 반복했어요. 그 사람은 매번 응이라고 대답했지만 그 대답이 진심인지 습관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그럴수록 그 사람은 더 조용해졌어요. 내가 많이 물을수록, 확인할수록, 설명할수록 그 사람은 점점 더 뒤로 물러나는 것 같았어요. 마치 내가 앞으로 나가는 만큼 그 사람은 뒤로 물러서는 것처럼요. 그때도 나는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이게 사랑이 아니라 불균형이라는 걸. 관계가 아니라 내가 혼자 만들어가는 구조물이라는 걸. 제5장. 위기의 중심. 흔들리기 시작한 확신. 어느 순간부터 답장이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한두 시간 안에 왔던 답장이 반나절이 걸리고 하루가 걸리고 가끔은 이틀이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나는 마음이 먼저 무너졌어요. 무슨 일 있어? 화난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메시지를 보내면 아니, 그냥 바빠서 라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하지만 SNS에는 다른 사람들과 나눈 흔적이 있었고 그걸 보면 마음이 더 복잡해졌죠. 그가 웃으면 누구와 웃는지 궁금해졌고 조용해지면 이유를 찾아내야 했어요. 만날 때마다 질문이 많아졌어요.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요즘 나한테 관심 없는 것 같아. 우리 사이 이상한 것 같지 않아? 그 사람은 매번 부정했지만 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랑이 점점 확인이 되어 갔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더 자주 해야 했고, 만남의 횟수를 더 늘려야 했고,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그래야 이 관계가 진짜라는 걸, 내가 혼자 만들어낸 환상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도 나는 말했죠. 이게 사랑이잖아. 내가 진심이니까. 진심이면 충분하다고.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상대방도 분명 알아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 말이 가장 큰 오해였다는 걸 그땐 몰랐어요. 진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 감정이 사실은 집착이었고 불안이었고 나를 증명하려는 욕망이었다는 걸요. 제6장 대가의 순간 이별의 문장. 그가 말했어요. 너는 늘 맞았고 나는 늘 틀린 기분이었어.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언제 그 사람을 틀렸다고 한 적이 있나? 나는 항상 이해하려고 했고 맞춰주려고 했고 더 잘해주려고 했는데 하지만 그 사람의 다음 말을 듣고 나서야 조금 알 것 같았어요. 내가 뭘 해도 뭘 말해도 내가 원하는 답이 따로 있는 것 같았어. 그래서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람 같았고 내 감정은 늘 설명이 필요한 것처럼 느껴졌어. 그 말은 비난이 아니었어요. 설명도 아니었고 핑계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사람이 버텨온 시간의 요약이었어요. 나는 사랑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자리를 내주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대답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반응하고 내가 원하는 속도로 감정을 표현하려고 애쓰면서 자기 자신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던 거죠. 너를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야.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사랑할 수 없었어.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원했던 건 그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상상한 사랑이었다는 걸.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이상적인 연인이었다는 걸. 이별은 갑작스럽게 왔지만 사실 예고된 결말이었어요. 제7장 귀환의 길, 혼자 남은 시간. 이별 후의 시간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그제야 들리는 것들이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사랑이라는 말로 불안을 덮고 있었는지, 상대를 향한 마음보다 나 자신을 증명하려는 욕심이 얼마나 컸는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과거의 장면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보고 싶어라고 말했던 순간들, 사실은 혼자 있기가 무서워서였던 것 같아요. 우리 잘 되고 있지? 라고 물었던 순간들, 사실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인이 필요했던 거고요. 왜 답장 안 해? 라고 다그쳤던 순간들, 사실은 버림받을까봐 두려웠던 거죠. 내가 사랑이라고 불렀던 것들이 사실은 전부 나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그 사람의 행복이 아니라 내 안정을 위한, 그 사람의 속도가 아니라 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그때 처음으로 이 문장이 떠올랐어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받는 나를 만들고 싶었던 거구나. 그 깨달음은 아팠어요. 정말 많이 아팠어요. 내가 진심이라고 믿었던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조금 자유로워지기도 했어요. 더 이상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 사람이 나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다고, 노력하지 않았다고 탓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방식의 문제였으니까. 제8장 변화된 자리, 지혜로 남은 바람. 시간이 흐르고 다시 봄이 왔어요. 어느 날 거리를 걷다가 그 사람을 우연히 마주쳤을 때 가슴은 이상하게도 조용했어요. 잡고 싶은 마음도 설명하고 싶은 말도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어요. 잘 지내? 라고 물었고, 응. 잘 지내라는 대답을 들었고, 그걸로 충분했어요. 더 이상 그 사람을 통해 나를 확인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때 알았어요. 사랑은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는 거라는 걸.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상대를 깎아내는 게 아니라 상대가 원래 가진 모양을 존중하는 거라는 걸. 감정을 확인받기 위해 매달리는 게 아니라 확인 없이도 괜찮을 만큼 나 자신을 믿는 거라는 걸. 바람은 잡을 수 없지만 지나간 자리에서 사람을 바꾸기도 하잖아요.
그 봄의 사랑은 끝났지만 그 바람은 지금도 내 안에서 조용히 불고 있어요. 이제는 알아요. 사랑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가 만나는 거라는 걸. 누군가를 바꾸려는 노력보다 나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걸. 그리고 진짜 사랑은 확인하지 않아도, 증명하지 않아도 그냥 존재하는 거라는 걸. 에필로그.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혹시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지치고 있나요? 혹시 당신의 사랑이 진짜 상대를 향한 건지, 아니면 당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건지 헷갈릴 때가 있나요? 괜찮아요. 그런 혼란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만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함께 머무는 거라는 것. 상대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 봄바람처럼 그냥 불어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다음을 기약해요.